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위의 제목과 같이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웬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이냐 하면 제가 요즘 주변에 지인들이나 아니면 좀 동생들 중에 최근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고민 상담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주로 상사가 어려워요. 또는 상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자주 듣게 돼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저의 생각을, 저의 경험을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 말고도 제 주변에 이제 좀 경력 있으신 분들께서 좀 회사 생활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슝슝.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다른 분들의 경험을 빗대어서 제가 토대로 이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가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은 꼭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만 막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첫 번째, 뜨든, 바로 내가 먼저 상사를 좋아하기. 내가 먼저 상사를 어떻게 좋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먼저 상사를 좋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애를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상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사에 대해 좋은 점을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표현이 되고 또 상사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상사도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사에게도 어떤 육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사의 어떤 단점을 콕 집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 뒤에서 험담을 한다면 그것이 비록 상사 앞에서 티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사 앞에 티가 나지 않게 잘하더라도 상사는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상사 앞에서 그렇게 대하듯이 상사도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를 싫어하는데 상사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잘해주는 경우는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말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그 단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정말 범죄를 저질렀거나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상사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이나 업무의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가 무작정 상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상사의 어떤 능력을 험담하거나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헌담을 하거나 이제 표현을 하거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상사도 그것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먼저 상사를 좋아하자입니다.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 두 번째, 두둔, 바로 똑똑한 바보가 되자입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죠? 똑똑한 바보가 있어? 흔히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휴,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중간쯤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일을 중간쯤 하고 잘 못하려는, 그러니까 잘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 생각했을 때 일을 너무 잘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일을 더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더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만 중간쯤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 다 받아서 잘해가지고 능력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큰 회사들 보면은 입사 연도가 같아요. 입사 연도가 같은데 어떤 분은 계속 만년 뭐 주임, 대리인데 어떤 분은 뭐 계속 뭐 대리에서 뭐 그 위에 올라가서 뭐 과장, 팀장, 쭉쭉 뭐 차장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분들은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중간쯤에서 올라가신 분들일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이렇게 중간쯤 하라는 얘기는 너무 막 일하는 티를 막 너무 과하게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내 생각을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회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막 내 생각을 너무 심하게 주장하거나 너무 다 안다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해, 이러면 그거는 결국 그냥 혼자 회사 차려야 돼요. 혼자 난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이면 그냥 그래 너 혼자 이래, 약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서로 돕고 잘하는 것들을 특화시켜서 함께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선의의 경쟁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회사 다니려고 그냥 중간쯤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불성설이죠.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은 결국에 상사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날 좋아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중간쯤 있으신 분들은 반대? 아무튼 똑똑한 바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사가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 내가 똑부러지게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멋있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내 자신이 이득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조금은 희생을 하면서 업무에 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뭐 회사가 뭐 해주지도 않는데 그거 왜 해? 뭐 하러 해?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순간에서도 네, 조금은 희생을 하더라도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회사의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이 극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잘못된 습관들이 생긴 게 있어요. 물론 그런 부조리함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밝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좀 잘못된 업무 태도들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시로 우리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나의 업무가 알파벳을 쓰는 거야. A, B, C, D, E, F, C, G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9시부터 ABCD를 써야 돼. 9시 땡 하자마자 ABCD, EFC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종이랑 펜이랑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할 수 없잖아요. 뭐 컴퓨터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에 도착하면 그 업무를 땡 하고 시작하려면 컴퓨터도 켜야 되고 뭐 커피도 떠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뭐 컴퓨터도 켜고 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미리 와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시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 경비를 짜는데 뭐 여행을 1일날부터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전부터 여행을 어딜 갈 건지를 정하고 뭐 어떤 여행을 할 건지 뭐 이렇게 예산도 짜고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해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 뭐 카페도 가서 계획을 짜고 밤을 새면서도 뭐 계속 찾아보고 서치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총 여행 경비에 그 앞에 준비했던 시간들의 경비들, 뭐 카페를 갔던 카페에서 먹은 커피 금액, 뭐 밤새서 내가 이제 막 서치했던 전기세 이런 것도 여행 비용에 포함시키나요? 안 시키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잘못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게 내가 회사에서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 안에 포함시켜줘야지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막 과하게 업무 준비를 위해서 막 1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모두 다 급여에 책정을 해줘야 한다면 회사도 반대로 그럼 나도 너 커피 마시는 시간, 네가 화장실 가는 시간, 뭐 똥 싸는 시간, 너가 뭐 잠깐 담배 피러 가는 시간 난 돈 다 네 월급에서 깎을 거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회사한테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물론 회사도 정당하게 주셔야 할 건 줘야 됩니다. 사장님들 주셔야 할 건 주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업무를 할 때 뭐 잘못을 하거나 실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안아주듯이 결국에 우리도 어느 정도 회사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협력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뭐 미리 진짜 내가 퇴근 후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업무할 수 있게 뭔가 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9시에 앉아가지고 이미 커피까지 준비가 막 다 돼 있어. 이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 가는 거 막 측정해가지고 월급에서 깎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도 가끔은 뭔가 이제 손해보는 것 같아. 좀 그렇더라도 그것이 다 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내가 뭐 가끔은 회사에 일이 별로 없어서 잠깐 뭐 쉬거나 뭐 검색하거나 인터넷 기사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까 말했듯이 일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돼요. 똑똑하게 잘합시다. 그리고 약간 바보가 되자는 거는 너무 하나하나 일일이 세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내가 막 50원까지, 막 10원까지 받아내야지. 막 내가 이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 해주니까 이것도 안 해주니까 나도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기본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만 일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뭔가 상사를 좋아하자, 먼저 이제 하자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무 내 거만 1순위로 나만 1순위로 챙기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동료들을 위해서 가끔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속아주는 척, 좀 더 도와주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정말 똑부러지게 아주 똑똑하게 해낸다면 상사는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 두둔.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요청하라 입니다. 뭐 상사에 따라서 돌려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상사분들은 좀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실 거고, 리더이신 분들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들을 주저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막 그냥 딱 내가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가서 막 두서없이 말하면 도대체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되게 화를 내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아무리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상사한테 말하는 게 두렵더라도 만약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다면 딱 정리를 해서 기승전결 똑부러지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하다 보면 늘거든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두를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확실하게 하세요. 의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는 내가 요청하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바로. 또는 이거와 이거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이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야. 라고 상사가 알 수 있도록, 너가 나한테 지금 대화를 거는 그 이유의 그 주제가 그거였구나라는 걸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랬는데, 이래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은,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그분들이 오해하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똑바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지? 지금 고민이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게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긴 한데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나나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치킨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열린 사고를 주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주는 게 어떤 게 더 대답하기 편하세요? 물론 대화를 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사는 정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너무 열린 결정권을 주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플랜을 A, B, C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상사가 그거에 대해서 그 A, B, C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정확하게 요청을 드려야 해요. 또 여러분들 그냥 내가 청한 상황만 두서없이 말하면 상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고, 혹은 지금 업무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판단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신뢰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 4번째, 다른 직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헌담을 하지 말아라 입니다. 이미 나랑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허물없이 지내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 이야기는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에만 해당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록 상사가 당신에게 되게 남에 대한 욕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너무 격한 맞장구는 하지 마세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가요? 그랬었나? 전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분은 그랬었구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상사가, 아유, 자네는 너무 세상 물정 몰라. 아유, 넌 그렇게 속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 듣더라도 너무 격하게, 맞아요. 그 사람 좀 그래. 그렇죠. 나도 원래 걔가 되게 싫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격한 공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뭐 대학교 지내면서 겪으셨겠지만, 참,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했던 사람은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내 욕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청소년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다른 친구가 막 뭐 내 욕을 한다. 혹은 선생님 욕을 너무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내 욕도 합니다. 왜냐면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다른 데에 또 가서 뭐 쟤는 다 좋은데 셀리느는 저래서 좀 셀리느는 근데 말하면서 셀리느는 저래서 셀리느는 너무 말이 많아. 셀리느는 말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상사분도 또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나한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내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제 상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달한다면 물론 되게 이슈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 이런 모임의 주인공이 돼서 막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첫 번째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신뢰가 생기지 않아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못하고 또 일을 맡기더라도 그거는 그냥 일을 시키는 거지 사실상 정말 뭐 승진 자리가 있다든지 정말 좋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걸 주지 않아요. 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다음 5번째 뚜두 놀 때는 화끈하게 일할 때는 정직하게 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회식이든 워크샵이든 놀 때는 정말 화끈하고 재밌게 논 다음에 일할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놀았냐는 듯이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노는 것도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어서 나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 잘 못 놀아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잘 노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놀 때 옆에서 막 호응해주는 것도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너무 싫어하는데 이런 싫은 티를 내면 아까 말했죠. 감정이 있는 동물 다들 사람입니다. 다 아니까 아무튼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때는 정확하게 일해라 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막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엄청 열심히 놀고 늦게까지 술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막 지각해. 그리고 출근해서 막 골골대. 이러면 어제 함께 했던 정으로 상사가 이렇게 이해는 해주는 것 같게 느껴지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책임감 없는 친구구나. 혹은 쟤는 앞으로 회사에서 술은 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할 거면 그냥 내빼는 게 나아요. 아예 그냥 뭐 2차는 안 가겠습니다 라든지 오늘은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내빼는 게 나아요. 뭐 우리 회사는 정말 진짜 회사를 너무 회식을 중요시해서 내뺄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옆에 가 있더라도 출근 시간 그리고 업무 태도는 똑바로 지켜주셔야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난 그러기 싫어. 난 그냥 회식 안 가고 싶어. 왜 내가 회식 다 똑같이 참여하고 다음날 업무 지정 없길 바라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그 의사를 똑바로 회사에게 전달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막 뭐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저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 회식에서는 조금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제가 회식 후에는 일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아직 조금 체력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뭐 똑바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싸우시거나 싸우셔도 되는데 그럴 분들은 이제 퇴사를 각오하시고 네, 아니면 뭐 문화를 바꿔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막 말도 잘 안 하시면서 그냥 계속 불평만 하시고 우리 회사는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회사 욕하지 마세요. 상사 욕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얘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선 그렇게 계속 환경 탓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위로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막 내가 다 노력을 했어. 말도 하고 뭐 설득도 해보고 문화도 바꿔보려고 하고 했는데도 우리 회사가 바뀌지 않아. 나는 진짜 일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회식도 계속 오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때려치우세요.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어요? 뭐 아니 무슨 회식 가는 것도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와서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회식 때 술 안 마시자고 하니까 술 안 마시는 회식이거든요. 이러는 회사는 여러분 다닐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과감히 때려치우고 좋은 회사 다니세요. 마지막 6번째 뜨든 예, 6번째는 상사도 사람입니다. 뭐 사실 맥락은 다 비슷해요. 상사도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상사를 먼저 좋아하세요 뭐 이런 말도 다 같은 맥락인데 상사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가 밉다고 해서 상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상사가 밉다고 해서 또 회사를 싫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막 싫어하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상사 위에도 상사가 있고 그 상사 위에도 상사가 있고 이 상사 위에는 또 회사 사장 위에는 사장에게는 또 뭐 그 회사에 뭐 이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위에 뭐 갑의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같이 협력을 하는 그 같이 어떤 규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협력체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회사들 위에는 법이 있고 법 위에는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참 많은 것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그 상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사가 되면 결국에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사는 외로운 위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상사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동료들이랑 이렇게 막 뭐 한담하고 이런 거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동료도 있고 조금 덜 책임감이 덜하잖아요. 아이일 때랑 엄마일 때랑 책임감이 다르듯이 책임감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상사의 입장, 그러니까 뭐 리더 입장이라든지 내가 싫어하는 그 상사의 그 똑같은 업무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하는 업무 방식을 막 되게 험담하고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드 중에 프렌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정주행 중인데 그 프렌즈에서 챈들러가 어떤 한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엄청 그 고위층에 있는 그 상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챈들러는 여러분들도 프렌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친구들이랑 맨날 되게 개그 장난스럽고 엄청 엉뚱하고 되게 바보 같고 되게
약간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친구들과 항상 매일같이 지냈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내인 모니카를 뉴욕에 두고 혼자 다른 지역에서 그 부하 직원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뭐 상황에도 놓여요. 근데 그때 그 챈들러도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부하들은 마치 이 챈들러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것처럼 챈들러 나쁜 사람, 뭐 챈들러 못된 사람, 막 챈들러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그렇거든요. 챈들러한테 막 밉다 그러고. 근데 결국에는 챈들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가족이 있고 똑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챈들러가 욕심이 많아서 막 일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챈들러도 회사에서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어요. 결국엔 근데 챈들러는 그 모니카랑 친구들이랑 있으려고 모니카 보려고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려고 그 회사를 때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때려치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상사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좀 좋아하려 그러고 뭔가 그 사람에게 정말 배울 점을 찾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분도 그것을 느끼고 나를 좋아할 거고 나에게 또 후배가 생기거나 내 밑으로 부하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나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내가 윗사람을 존경했듯이 나를 존경해 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상사에게 이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만 정말 나의 상사가 엄청 심각한 라든지 아니면 막 범죄자인 경우에는 그 도덕적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상사가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세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상사가 돼보진 않아서 상사분들이 사원들에게 이쁨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사원의 입장에서 이런 상사는 사원들에게 이쁨을 받는다 라는 게 생각이 난다면 나중에 상사가 이쁨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